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역 8개로 본 세계질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속의 프랑스와 중국 속의 대만을 각각 리께와 택께에 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께부터 보겠습니다. 리자는 본래 떠나다, 분리되다, 이별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자의 의미에는 본래의 뜻과 그것과 상반되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의 음양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빌릴 차자에는 빌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빌려주다의 의미가 있고, 또 줄 대자에는 꾸어주다 라는 의미 외에 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리께의 리자 역시 헤어짐이라는 뜻 속에 웃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먼저 이 리께의 구조를 보시죠. 리중절 해서 리는 가운데가 끊어졌다. 가운데에 음효가 하나가 있고 위아래로 양효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음효는 주효이지만 자기 힘으로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위아래 양효에 의지해서 붙어있는 구조예요. 중심에 실체를 두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로 성립하는 계입니다. 리화, 자연현상 가운데 이 구조로 상징되는 것이 불입니다. 물은 한 줄기로 모여서 흘러가지만 불은 사방으로 불꽃이 튕겨나가면서 생기지요. 그리고 그 튕겨나간 곳에 나무가 됐든 종이가 됐든 뭔가 붙을 것이 있어야만 계속 탈 수 있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붙을 대상이 없으면 불은 곧 사그러집니다. 이처럼 불은 떠나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붙어 의존하는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데 이것이 리께의 핵심 성격입니다. 이외에도 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보죠. 불은 물이나 바람처럼 저절로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그대로 두면 꺼지거나 번지게 되죠. 사람의 인위적인 관리나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불의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불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힘이 있지요. 그리고 불은 또 중심이 비어있는 채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형태를,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이 리께의 성질을 유럽 내의 프랑스로 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께의 구조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비어있는 외강내유라고 했지요. 프랑스의 외교 태도가 그렇답니다. 실제 힘의 기반은 독일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럽의 정치적인 얼굴이나 외교적인 언어는 늘 프랑스 형식을 따르는데 이것이 바로 리께의 작용이에요. 또 리께의 불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붙을 대상을 바꾸면서 타오른다고 했지요. 프랑스가 또 그렇습니다. 독일과 붙으면 EU의 정치적인 기둥이 되고 남유럽과 붙어서 문화와 지중해의 정체성을 말하며 또 미국과 붙으면 보편주의와 자유를 말하고 아프리카와 붙어서 문명과 프랑코포니를 말합니다.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어를 매개로 형성된 문화적인 가치 혹은 제도 등의 네트워크를 말해요. 어쨌든 프랑스는 유럽의 그 토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토대 위를 비추는 문명적인 불빛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가족으로는 차녀, 둘째 딸에 해당합니다. 차녀는 장녀처럼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내처럼 안정적인 마무리 역할도 아니고요. 또 맏딸처럼 권위를 세우거나 막내처럼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대신 차녀는 의미를 표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집안의 질서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리예요. 프랑스 또한 유럽에서 절대적인 맏형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문명과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판단과 해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이 점에서 유럽 속의 프랑스는 리께의 차녀 자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께에 대응하는 동물로는요, 꿩이 있어요. 꿩은 화려한 깃털에 선명한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힘으로는 다른 동물을 압도하지는 못하지요. 눈에 띄긴 하지만 위협적이지도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리께의 불에 부합되지요. 주변을 밝히되 스스로를 태우지 않는 성격입니다. 여기서 불이 스스로 태우지 않는다니 좀 이상하죠? 여기서의 불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역에서의 불의 의미는 산불처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횃불이나 등불, 화로와 같이 인식과 질서를 위해서 관리되는 불, 즉 문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문화적인 영향력 같은 것, 군사력이나 어떤 강압이 아니라 언어나 예술, 사상, 인문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색채와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점에서 꿩은 유럽 문명 속에서 프랑스가 지닌 미학적인, 상징적인 존재감을 잘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차녀는 질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또 꿩은 밝음과 색채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 두 상징 모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리께적인 문명적 질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정리해보면요, 이 리께의 도는 밝을 명, 의지할 의, 붙을 의, 문명 문, 분별 분,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리께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도 세상의 방향과 기준을 밝혀주는 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 그대로 택개, 대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페인학당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어서 영상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리께가 밝히는 운명을 말한다면 이 택개는 말하는 정치의 상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는 문명의 방식에서부터 선명하게 대비되는데요. 그럼 이 대만을 택개에 배속해서 살펴보죠.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택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시면요. 이 택개는 태상절 해서요. 상 위에가 절 끊어졌다예요. 위에 주효인 하나의 음효 그리고 아래로 두 개의 양효로 이루어졌죠. 아래는 단단하고 위는 부드러운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속은 단단하게 강하고 위는 부드럽게 열려있는 형상이지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내부의 기준과 버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연물로서 이 택개는 태택, 연못이에요. 연못은 바다처럼 그 큼으로 압도하지도 않고 또 강처럼 밀어붙이지도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말들이 오가며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에요. 또 연못의 물은 한 곳에 갇혀 있지 않지요. 연결이 되면 어느 곳이로든 흘러가고 그 흐름은 곧 네트워크가 됩니다. 환경에 따라 관계를 바꾸며 살아남는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택개의 생존 방식이 되는데요. 대만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연결되면 민주진영의 전초가 되고
일본과 연결되면 해양, 기술, 안보의 축이 되며 동남아와 연결되면 경제와 문화의 교차점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의 틀에 고정시키지 않고 연결을 통해서 존재를 확장하는 궤이죠. 또 이 택계의 인문학적인 상으로는 입을 상징합니다. 아래의 두 개의 양효는 턱과 이처럼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위의 음효는 열리고 닫히는 입술을 상징합니다. 단단한 기준 위에 부드럽게 표현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택계의 핵심 작용은 힘이나 충돌이 아니라 소통, 여론, 관계의 조정입니다. 밀어붙이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며 웃음과 설득으로 흐름을 바꾸지요. 연못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 이 때문에 택계의 핵심 키워드는 기쁠 열, 말할 설입니다. 이제 이 택계를 중국과 대만의 관계 속으로 옮겨보죠. 중국은 영토면 영토, 인구면 인구, 군사력이면 군사력, 그리고 아주 막강한 역사적인 서사를 모두 가진 거대한 중심 국가입니다. 당연히 대만으로서는 힘으로 정면 대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전략을 보면 이 택계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늘 조심스럽게 말도 부드럽고 표현도 완곡하게 해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지요. 대신 속은 단단하지요. 국제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지닌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유, 민주,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끊지 않고 반도체와 기술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와 공공외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중국을 직접 밀어내지는 않지만 온 세계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중국을 이기려 하지도 않고 중국에 흡수되지도 않지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의 장을 넓혀서 중국을 토킹, 말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택계의 작용이며 대만의 생존 방식이에요. 택계의 가족상으로는 삼녀, 막내딸입니다. 집안에서 주도권을 쥐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바꾸고 말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예요. 직설적이기보다는 암시를, 강압적이기보다는 설득을 사용해서 여론과 공감을 형성하는 위치지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대만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지요. 중심은 아니지만 결코 판 밖으로 밀려나지도 않는 자리, 명랑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쾌입니다. 택계에 대응하는 동물로는 음매양이 있어요. 양은 공격적이진 않지만 소리를 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요.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면서 절대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대만의 국제적인 존재감 역시 공격이 아니라 말과 연결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택계의 도는 기쁠열, 말씀, 설, 교제, 교, 지킬 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심 속에서 이 작은 대만이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남는지를 읽을 수 있죠. 이상으로 유럽 속의 프랑스, 리께와 중국 속의 대만, 택괴를 살펴서 각각의 괴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8개로 본 세계 질서를 끝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 시간은 지역 64개의 첫 번째 괴인 중천 건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혜인학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